유진아. 자, 그런 의심, 어떤 의심이었어요? 이런 것들. 이거는 밝혀졌어.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시 사대부들의 윤리의식에 어긋난 그림을 그렸을까? 의심을 품고 있던 1995년 가을 국립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인 단원 김홍도전을 준비하면서 백방으로 관련 자료를 찾던 바쁜 와중에 뜻밖의 58년 전 윤두서 자화상의 옛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사진은 1937년 조선사 편수에서 편집하고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사료 집진속. 자, 자료입니다. 이 사진 자료가요, 바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윤두서 자화상이 아니라 그 윤두서 자화상의 옛 모습이 찍혀있는 사진인 거예요. 58년 전. 조선의 역사적인 자료들 중에서 집 모아놓은 거야, 진, 사진을 모아놓은 것, 속편. 겠죠. 이름은 이렇게 풀이했고요. 자, 여기에 옛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 작품과는 크게 달랐다. 그의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던 것이었다. 자, 일단은 몸 부분이 그려져 있어요. 그 결과 현 상태에서 몸없이 얼굴만 따로 떠있는 충격적이라고 부를 만큼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롭기만 한 자화상 속 윤두서의 생김새가 훨씬 어지러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그렇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이다. 자, 윤두서 자화상의 옛 모습을 발견한 조선의 선비였거든요. 여기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상체가 그려져 있고, 그런 그려진 상처로 인해서 단아한 분위기, 또는 어지러 보이는 인상,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다. 조선의 선비라면 어디까지나 원만하게 중용의 미감을 지켜나가야 그 학문인 성리학의 정신에 걸맞다. 참고로 중용이라는 학문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나치지 않는 것, 모자라지도 않는 것.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 너무 안 하면 이게 되게 비굴한 거고, 너무 하면 오만한 거고 사이에서 용기 있는 것, 이런 거 우리가 중용이라고 표현해요. 모자라거나 지나치지 않는 선비의 그 자세. 윤두서는 옛 사진 속에서 도포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여민 옷깃, 정돈된 옷 주름선은 완만한 굴곡을 갖는 고르고 깊음 있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넓은 깃에 깨끗한 동정을 달았으므로 딱딱한 동정과 부드러운 천 사이에 살짝 주름도 잡혀 있었고, 동정과 깃의 턱이 진 이중구조는 인물을 포근하게 감싸 안듯이 얼굴을 받쳐주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 아래 좌우 구석은 주인공이 편안한 자세로 앉았을 때 생기는 자잘한 주름으로 마무리되어 있었다. 상마신 의복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앞면에 배어있는 인자함이었다. 너무나도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인 얼굴과 총명하게 이를 데 없는 눈빛이 거기 있었던 것이었다. 이때 이 인자함. 자, 일단은 지금 본 그림의 모습과 다른 점이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윤두서 찬문. 이 학원의 글 있죠?
이 찬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뭐라고 표현했어? 군자라고 표현했거든. 자, 윤두서의 그림은 나는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본 거야. 그러니까 상반신 전면이고 귀는 없고 상체도 없는 그림. 그지? 근데 옛 모습에는 뭐가 있어? 당연히 상반신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인자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하고는 찬문을 쓸 때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을 보고 찬문을 쓴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찬문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한 거예요? 현재 이 그림과 이하곤의 찬문 내용이 당연히 달라 보이는 것이지. 그런데 얘 사진을 보니까 아, 이하곤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제 와닿는 거예요. 자, 중간 3, 차. 자, 원래 있었던 윤두서 자화상 사진 속의 상반신 윤곽선이 그 후 어떻게 해서 감쪽같이 없어졌을까? 자, 이것도 필자가 갖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떻게 진행돼 있어?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자기가 그에 대한 답을 해나가는 방식이죠.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 해요?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글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을 던지고 그 의문을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그 상반신이 지금 57년이 지난 지금 없어졌을까? 비밀은 몸이 유탄으로 그려진 데 있었다. 이게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뭐였어? 유탄. 바로 버드나무의 수치로 그려진 일종의 밑그림이죠, 밑그림. 유탄이란 요즘에 스케치 연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가는 수치다. 이것은 화면에 달라붙는 점착력에 약해서 쉽게 지워진다. 우리 스케치를 할 때 보통 연필을 진하게 긋는 게 아니라 연하게 그은 다음에 본래 선을 그리고 나면 지우개로 지워버리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 따로 지우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점착력이 떨어지는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밑그림만 살짝살짝 그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먹으로 손을 올리면 그 점착력이 떨어지는 수춘 지워지는 거고 자연스럽게.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목탄이라든가 이런 소재로 그림을 그릴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예전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도 마찬가지였구나. 선생님 이제 연합고사 같은 거 볼 때 미술도 있었어요. 연합고사에. 정말 잘 나왔던 주관식 문제 중 하나가 뭐였냐면요. 토르소. 토르소가 뭐냐면 조각인데 이게 머리도 없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딱 상체만 해놓은 조각을 토르소라고 해요. 시험지 되게 많이 나왔었고 또 하나가 픽사티브가 그렇게 문제 잘 나왔습니다. 픽사티브가 뭐냐면 목탄으로 그린 그림을 그게 그냥 그림인 거야. 자주 이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점차는 약해서. 그때 종이에 목탄을 붙이는 스프레이 약을 픽사티브라고 불렀어요. 점착제. 소나무 송지를 이용해서 만든 거. 그만큼 점착제를 따로 뿌려야 할 만큼 점착력이 약한 소재로 스케치가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묘하다가 수정하기에 편리함으로 통상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한다. 그런데 자화상의 경우 주요 부분인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 정착시키고 몸체는 우선 유탄으로만 형체를 잡는 과정에서 그 몸에 미처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 즉
미완성인 상태에서 전해오다가 언젠가 그 부분이 지워져 버린 것이다. 이것이 뭐에 대한, 이 답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죠. 아마도 미숙한 표구상이 구겨진 작품을 펴고 때를 빼는 과정에서 작품이 아까 돌돌 말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꾹 눌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펴는 과정에서 문질러 버린 거야, 그림을. 그림을 문지르니까 표면에 있었던 유탄이 그 손에 지워져 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표면을 심하게 문질러 유탄 자국을 아예 지워버리게 된 것 같다. 자세히 보면 옛 사진에서는 두드러져 보이는 종이 바탕에 꺾인 자국이 현 상태에서는 부드럽게 누워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근거가 됩니다. 뭐가 옛날에 설명했던 금이 지금은 부드럽게 누워있는 부분. 그러니까 문질렀기 때문에 펴진 거지. 그렇게 문지른 동안 원래 작품이 가졌던 풍부한 질감, 특히 앞면의 부드러운 질감이 희생, 사라지고 뼈대가 되는 선적인 요소만 남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선적인 요소만 남았다. 뼈대가 되는 질감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림이 날카롭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끝부분 카달라. 자, 이제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 파격적인 완성작을 생각했었어요. 근데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이 확인되었다. 근거가 뭐였어요? 미완성인 근거? 옛 사진의 모습. 그러니까 조선 사료 집진 속에 있는 사진의 모습과 달랐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이 줄이 금이 그어져 있다라는 것. 그죠? 그래서 귀가 없었던 것이었다. 또 완벽하게 마무리된 수염에 비해 눈동자 선이 너무 진하고 약간 생경, 낯설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완성작임이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다. 이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그림이요. 작품 자체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벽한 예술성을 갖추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만들어지지 않아도 그 현재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선비의 모습이 느껴지기 때문에 작품 자체의 예술성은 이미 완벽하다 이 얘기예요. 자화상은 완벽하다. 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노예상. 미완성작이지만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의 사례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노예상도 미완성작이다. 그런데 예술성만큼은 최고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도 마찬가지 미완성작이지만 뛰어난 예술성을 갖고 있다. 그 근거로 사용하는 사례죠.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노예상을 조각하면서 미처 다 쪼아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을 남겼다. 그런데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보는 걸작이라고 평가된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 재질과
그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내려는 작가의 식사에서 말할 수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자화상 또한 미완성작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여기 중요하죠.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 이게 바로 이 그림이 예술성을 갖는 이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그린 그림이잖아요. 맞지? 근데 단순하게 보여지는 그 그림을 그대로 닮으려고만 그린 게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군자로서의 내면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앞에 윤동주의 자화상이나 시를 공부하면서 우물에 비친 사나의 모습은 겉모습인데 거기에서 시족하자 뭘 발견한 겁니까? 자신의 내면도 발견했잖아요. 미운 모습, 가엾은 모습. 윤두서가 자기를 그리려고 거울을 봤겠죠. 그러면서 그림을 계속 그렸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한 번에 완성하지 못한 거야. 왜? 내 내면이 드러나지 않거나 어딘가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거나 끊임없는 고민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 눈동자가, 여기에는 이 턱선이, 이 표정이 과연 내 내면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끊임없는 자신에 대한 성찰 과정이 그림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완성하지 못하는. 말이 좀 어려운가요? 계속 고민을 한 거야. 나는 어떤 선비인가? 나는 어떤 내면을 갖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지? 끝없는 고민의 과정을 드러내다 보니까 작품을 만들다가 멈추고 하는 과정이 이 미완성 속에서 표현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두서는 어쩌면 똑같이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하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구나. 내 내면에 대한 성찰이라든가 혹은 이 노예의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룰 수 없구나 라고 그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목이 마지막에 나오죠. 미완성의 걸작입니다. 미완성인데 예술적으로 걸작인 이유. 여기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핵심동의 3번만 보세요. 왜 미완성인데 걸작인지. 바로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이나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완성이지만 높은 예술성을 지녔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여기 시험을 선생님들이 안 내셨을 거예요. 작년에 여기를 그냥 뺐던 것 같아요. 여기를 아예 그냥 시험 범위에서.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럼 어느 부분에서 시험이 출제될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면 당연히 의문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가장 큰 뼈대예요. 그렇죠? 첫 번째, 그림이 윤두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나? 이학원의 천문을 통해서.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략을 하게 됐나? 당 사대부 미감과 맞지 않는데 미완성작이었어. 그렇죠? 그리고 여기 다시 와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상반신이 없어졌을까? 지금의 그림에는 바로 이 표구의 과정에서 유탄으로 그려진 스케치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등등 여러분들이 이 의문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그림을 이해하면 되고 마지막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끝부분. 요겁니다. 바로 작가 자신에 대한 상념을 다뤘기 때문에 미완성이지만 예술성을 갖고 있었다. 자, 일단 오늘은 그 287쪽에부터 이것만은 꼭만 먼저 체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어 오시면 문제를 어디를 풀어와야 되냐면 확인 문제만 풀어 오세요. 뒤에 있는 내신적중 예상 문제는 풀지 마시고, 그렇죠? 풀어 오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박지원의 상기 다음 시간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로 넘어갈게요. 287쪽입니다. 이것만은 꼭 1번.
필자는 윤두서의 자화상을 처음 보고 처음 봤을 때 섬뜩한 공포감이었죠. 첫인상. 동그라미. 첫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인물의 주위 배경이다. 주위 배경이 라든가라는 외적 요소가 더해지는 것이지 주위 배경이 큰 요소가 아니에요. 당연히 인물이죠. 가장 큰 요소는 인물입니다. 이거 말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가 핵심이에요. 3번에 자화상 속 인물은 정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극사실적으로 얼굴을 표현했죠. 동그라미. 289쪽. 윤두서의 자화상 우리나라 초성화 가운데 매우 훌륭한 작품 평가받고 있다. 동그라미입니다. 국보지 240호예요. 그리고 윤두서에게는 그림을 잘 그렸던 아들과 손자가 있었죠. 윤덕희와 윤용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이하고는 참문을 통해서 이 윤두서를 뭐라고? 군자라고 예찬했죠. 예찬. 그리고 최순호 국립박물관장이 윤두서 자화상을 보고 충격받은 것은 비정상적 구도와 과감한 생략 때문이었다. 그리고 필자는 효경의 내용을 근거로, 특히 효경 내용 중에 한 5군데 줄이 그어질 수도 있어요, 얘들아.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해상, 휴지시야, 이렇게 몇 군데 줄 그어놓고 그 중에 직접적으로 이 작품에서 보여지고 있는 기법 구도와 배치되고 있는 효경의 내용이 뭔가 하면 불감해상이에요. 감히 신체를 상하게 하면 안 되는데 상하게 했거든, 생략했거든. 이런 효경의 내용을 가지고 윤두서의 자화상이 미완성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옛 사진 속에는 몸 부분이 선명히 그려져 있었죠. 여기는 상체가 그려져 있습니다. 몸. 상체라고 해도 돼요. 몸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자화상의 옛 사진은 어디에 있었어? 조선 사료 집진속. 윤두서의 자화상이 완벽하다, 걸작이다 라는 필자의 언급은 작품이 지닌 형식적 완성도까지 다 그린 거거든요. 아니지, 미완성이지. 근데 얘를 걸작이라고 표현한 이유 뭘 때문일까요? 예술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예술성 때문이지 형식적 완성도가 아니에요. 뛰어난 예술성. 예술성 어디서 왔어? 그림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의 작가의 내면이 드러나거든. 그치? 생생한 자기 성찰의 과정이 드러나니까 예술성이 높다. 오늘날 윤두서의 자화상은 파격적인 구도를 지닌 완성작이니 미완성작이었어요. 마지막 3번. 얘가 왜 예술성이 높냐? 자기 성찰의 흔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위안이야.